천번의 고백. 프롤로그. 2014년 4월, 서울.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밝혀진 화려한 공간에 드뷔시의 달빛이 잔잔히 흐른다. 곳곳에서 샴페인 잔이 경쾌하게 부딪히고 음식 접시를 든 사람들의 반가운 인사가 오간다. H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선 해명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49주년 총동창회가 열리고 있었다. 국내에서 최고로 꼽히는 대학의 동창회인 만큼 홀에는 IT 계열의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숱하게 모여 있었다.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진필은 이곳에서 볼 줄 몰랐던 귀한 얼굴을 발견하고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홀의 저편으로 사람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그의 애제자 강연이 보였다. 잘 컸구나. 참으로 잘 컸구나. 도모의 우수한 유전자만을 골라서 물려받은 듯한 녀석은 이런 자리에서도 크게 이목을 끌 만큼 독보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출중한 외모와 뛰어난 두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엇. 녀석에겐 그런 것이 있었다.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 교수님? 곁에 있던 제자 하나가 의아하게 물었다. 가니, 반가운 사람을 봐서. 진필의 대답에 호기심이 일었는지 다른 제자가 그의 시선을 따라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만면에 화색을 띠며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청강은 아닙니까? 오즈게임즈 사장. 강연을 바라보는 제자의 얼굴엔 찬탄과 부러움이 한가득 일고 있었다. 천군을 아나? 자네보다 학번도 한참 아래일 텐데. 당연히 알죠. 오즈게임즈가 요즘 떠오르는 블루칩 아닙니까? 인터넷에 도는 프로필로 후배라는 건 대충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워낙 얼굴을 안 비추니 같은 업계인데도 실물은 처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직접 본 소감은 어떤가? 뭐, 내일 당장 5주 주식을 왕창 사야겠다는 게 소감이죠. 코스닥 상장되는 것도 금방일 것 같고. 지금은 아케이드 게임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전초전에 불과할 겁니다. 큰 거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너스레를 떠는 제자에게 크게 웃어준 진필은 다시 강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GK그룹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회사를 인수해 설립한 GK소프트의 박 사장,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어메이징넷의 최 사장 등 업계의 거두들이 강연을 에워싸고 있었다. 한 번의 잭팟으로 반짝했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이들이 유독 많은 곳이 게임기였다. 1년에도 1,000개가 넘는 회사가 새로 세워지고 또 문을 닫는다. 10년 이상 롱런하는 게임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아마도 저들은 강연을 타진해보고 있을 것이다. 반짝하고 사라질 녀석인지, 두고두고 그들에게 위협이 될 녀석인지를. 그리고 진필은 그들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었다. 미국에서 각 고등학교를 마쳤을 무렵부터 강연은 이미 당장 게임 시장에 뛰어들어도 손색 없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치밀한 성격답게 바로 승부하지 않았다. 꾸준히 학위를 따고 실력을 쌓으며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왔다. 아마도 천 회장은 미리부터 알아봤겠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험한 조건까지 내걸었겠지. 그래서 진필은 녀석이 빛나면 빛날수록 가슴이 아팠다. 용꿈을 꿨어.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커다란 황금용. 그래서 이 아이 도저히 못 지우겠어. 나을 거야. 진필아. 나 좀 도와줘. 그저 아름답고 똑똑하기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소중한 벗, 나연은 거기에 무모한 배짱까지 가지고 있었다. 지금이야 어린이집도 많으니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시절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나연은 아이를 선택했다. 자신의 모든 꿈을 저 아이에게 걸고서 최고로 키워냈었다. 강현은 나연의 꿈과 열정이 오롯이 담긴 그런 아이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 정강현 사장, 그 프로필이 다 진짜입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진필은 다시 제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무엇이 말인가? 프린스턴에서 금융공학, 수학 복수 전공으로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MBA까지 마치고서 우리과로 편입했다던데요. 맞네. 캬, 괴물이 따로 없군요. 대체 왜 국내로 편입했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게임으로 난다 긴다 해도 뭐로보나 하기는 미국에서 따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바로 석사를 하지 않고 학사를 한 것도 이상하고요. 그거야 내가 모르지. 다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겠나. 제자에겐 그저 웃어넘겼지만 진필은 알고 있었다. 강현은 MBA 학위를 받자마자 한국으로 그를 찾아왔었다. 그들이 못다 이룬 꿈을 그가 이루고 싶다 했었다. 수십 년 전 그들이 꿈꾸었던 세계. 그것을 실현하고 싶다고.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임을 진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금융공학을 전공하고 MBA를 한 것은 천 회장의 뜻이었겠지만 수학을 전공한 것은 아마도 녀석의 안목이었을 것이다. 프로그래밍의 출발점이자 본질이며 밑바탕이 되는 그것. 10년 이상 개발에 전념한 정상의 프로그래머들이나 절실히 깨닫는 수학의 중요성을 녀석은 그 어린 나이부터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나저나 고작 28인데 저 정도면 무섭습니다. 42에 이제 대기업 부장단 저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싶네요. 그의 밑에서 석사를 했던 성실하기 그지없는 제자는 격이 없이 부러움을 표현했다.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왔던 극성실형 제자. 진필은 벌써 중학생 아이들을 둔 장성한 제자의 어깨를 툭툭 두들겨 주었다. 대기업 부장도 훌륭하지 않은가. 훌륭하긴요. 매일매일 실적에 조임당하는 가련한 인생. 젊을 때 조금만 다르게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그런 생각 매일 하죠. 그런가? 하긴 천군만큼 뚜렷한 목표를 가졌던 제자는 나도 보지 못했네. 될성굴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안타까운 건 주식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교수님. 이런 자리 아니면 어디 얼굴이나 보겠습니까? 하하, 그러세. 진필은 강연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녀석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를 발견한 강연이 주위의 양해를 구하고 먼저 다가왔다. 그를 바라보는 녀석의 눈에서 그리움이 아른거렸다. 그에게서 제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있다는 것을 모를 진필이 아니었다. 어릴 적 아저씨라 부르며 그를 무던히도 따랐던 녀석이었다. 아비 없이 자라서 그런 것 같다며 나연은 늘 눈물을 글썽했었다. 아직도 어릴 적 모습이 생생하지만 이젠 그보다 한 뼘이 더 자라버린 장신의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교수님? 뭐 나야 늘 그렇지. 전군 자네는. 그냥 좀 바빴습니다. 하는 것도 없이.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강현은 뭔가 다른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다가 보는 눈이 많은 만큼 그저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다. 만날 때마다 제 어미의 소식을 물어보던 녀석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턴 묻기를 포기한 것 같았다. 그도 딱히 해줄 말은 없었다. 그저 천 회장이 알아서 잘 살펴주고 있으리라 믿는 수밖에. 죄송은 무슨 하는 게 왜 없어. 소문이 자자하던데. 선배들하고 인사나 좀 나누게. 다들 자네를 몹시 궁금해하지 뭔가. 하하, 그렇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오즈게임즈의 천강현이라고 합니다. 강현은 서슴없이 선배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도 건넸다. 말수가 적고 늘 깊이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교적인 멘트도 날려대는 깜찍한 녀석이었다. 그런 강연을 어릴 적엔 사윗감으로 몹시 탐내기도 했었다.